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정 후보 김준혁 후보 얘기를 또 해볼 텐데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유튜브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적절하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또 좀 하루가 지나면서 이러니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이 또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먼저 김준혁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어준 씨 유튜브 등에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찢어지게 가난한 똥구멍 집안에서 찢어지게.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가 자리 지금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200년 넘은 큰 소나무가 있었어. 그 소나무의 기운이 이재명한테 간 게 아닌가.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이번엔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야지, 새로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하늘의 뜻이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자, 김준혁 후보의 이제 논란성 발언들 뭔가 이제 추가로 나온 거는 이런 겁니다.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궁중 있잖아요. 궁중 문화의 그 에로 문화가 김준혁 나의 전문입니다. 내 전공이에요. 2022년 8월에는 김환란 씨라고 있습니다. 김환란 씨가 누구냐?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총장인 김환란 총장이 해방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여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 김지호 부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이 김준혁 후보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것도 역시 문제는 있으나 이렇게 공천을 취소할 만큼의 위중한 사안은 아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김준혁 후보님 역사관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가능성. 이렇게 해명하고 계시고요. 김환란 여사 관련된 다른 발언들은 좀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발언이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공직 후보자로서 언행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뭔가 좀 해명과 재발 방지,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과거 친일 발언을 한 우리 조수현 후보는 사과는 하셨지만 이분도 공천 취소가 안 됐고요. 신원식 국방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발언을 집회 장소에서 하셨습니다. 과거 문제성 발언은 여야, 정무직 공직자 모두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김준혁 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쓰레기 같은 말을 김준혁 후보가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왜 김준혁 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었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역사 공부하시오.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나를 비판합니까?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보고 공부하라고요? 여성 혐오, 이런 막말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김준혁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수원에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또 더 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들은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한동훈, 역사 공부해라. 막말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여성 혐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 사람은 뽑아줘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준혁 후보는 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과거의 발언들이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선생님 시절에는 아마 그 학생들과도 성관계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최태민 씨와 땡땡 파트너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태민 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같이 술 마시고 마약도 함께하고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선이 이 김준혁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쎄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좀 문제가 실제로 법적으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죄 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정진석 후보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1심이지만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날 싸웠다, 부부싸움했다, 그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팩트에 기반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런 걸 갖다가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예컨대 DJ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보수 쪽 사람들이 상상력 잔뜩 발휘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장해찬 후보 왜 그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까? 장해찬 후보 정도의 말만 가지고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취소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드러나는 김준혁 후보의 이야기가 같은 평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 공부는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김준혁 교수가 많이 했겠죠. 하지만 10년 공부 도로함이 탐을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러 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저런 어떻게 역사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김준혁 후보가 비교적 최근입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이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반년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혈액을 채취해서요, 검사해가지고요, 알코올량이 좀 많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그런 좀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 이 법부터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정혁진 변호사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장해찬 후보는 공천을 확정짓고 과거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들이 옳지 않아요. 공천 캔슬. 근데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과거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공천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다른 사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정서상 맞지 않으면 부적절한 겁니다. 근데 그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준혁 교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게 이분이 역사학자잖아요. 역사학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어떤 비사라든가 사료를 바탕으로 어떤 것을 근거를 어떤 학설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학설을 제시하는 걸 그야말로 학계에서 논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떳떳한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구체적인 증거,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냥 말로만 던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반드시 이제 평가를 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혈액에 알코올이 넘치면 자르는 법안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법안인 거죠. 이분께서도 그것을 모른 게 아니라 그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본인도 약간 감정이 복받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이런 것을 절대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데서는 민주당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구자욱 차장님. 네. 김준혁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 충분한 사전 검증 작업을 거쳤다라면 과연 공천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준혁 후보가 2년 전에 자신의 어떤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조의 어떤 개혁 정치인과 빗대는 그래서 닥치고 이재명 지지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 공천을 받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도봉갑에서 공천을 받은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다라고 선택을 한 그 안규령 후보가 공천받은 것도 지역에 대한 기여도 또는 한국 정치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보다는 닥치고 이재명 지지자이기 때문에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이번에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도 사전에 발언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라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정조의 이재명 대표를 빗댄 열혈 이재명 대표 지지자였기 때문에 혹시 공천을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과거 발언을 더듬어 보니 예.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일 그러니까 이게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라니까 잘 감들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이 화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당장.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것인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각자들 판단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